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아라. 우리 한국사 속 여러 전쟁들 가운데 가장 큰 전쟁 중 하나였던 임진왜란. 공격하는 일본군의 부대와 경로를 보면 임진왜란이 더 새롭게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구성을 한 부대씩 나누어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1군대장 고니시 유키나가, 제2군대장 가토 기요마사, 제3군대장 구로다 나가마사, 제4군대장 모리카츠노부, 제5군대장 후쿠시마 마사노리에 이어 이번엔 제6군대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와 제7군대장 모리 데루모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제6군대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임진왜란 때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한 명의 거대한 메인 빌런 중 한 명이었는데요.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본디 주고쿠 지방을 주름잡던 대다이묘 집안 모리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바야카와 가문에 입양되어 대를 이으면서 고바야카와 성씨를 사용하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전쟁 때 모리 가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협조하기로 하면서 고바야카와 가문도 함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에 합류했습니다. 이때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시코쿠 섬 정벌과 규슈 섬 정벌에 공을 세웠고 임진왜란 때는 15,700여 명의 제6군을 통솔하였습니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제6군은 전라도를 담당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전라도 남해안의 이순신이 일본 수군을 박살내며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일본 육군의 보급을 담당해야 하는 일본 수군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일본 육군 전체가 휘청거리며 더 이상의 진군이 힘들어지는데요. 이 모든 게 이순신의 조선 수군 때문이라고 여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라도를 담당하던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제6군에게 육로로 전라도 남해안으로 내려가 이순신 진영의 배후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전라도의 전주성을 먼저 목표로 군대를 둘로 나누어 전주성으로 진격했습니다. 둘로 나뉜 제6군 중 한 부대는 전북 완주의 웅치에서 김제군수 정담이 이끄는 조선군과 싸웠는데 싸움은 매우 격렬했고 김제군수 정담을 비롯한 다수의 사령관들이 전사했으며 조선군의 시체가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관군과 의병들이 계속 일본군을 공격해준 결과 웅치 고개를 넘고 나서 전주로 향하던 중 지친 일본군은 후퇴하였죠. 일본군 제6군의 다른 부대도 완주와 금산이 접하는 대둔산의 이치 고개에 막히는데 이치를 지키고 있던 장수가 권율 장군이었습니다. 이치 전투에서도 권율의 조선군과 제6군의 고바야카와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 조선군에서 활약했던 장수가 황진 장군이었죠. 조선왕족 실록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종일토로 교전하여 적병을 대파하였는데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러 초목까지 피비린내가 났다. 이날 황진이 탄환에 맞아 조금 사기가 저하되자 권율이 장사들을 독려하여 계속하여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싸우던 중 갑자기 고바야카는 군대를 물렸습니다. 전라도의 의병장 고경명이 일본군 제6군의 본거지였던 금산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죠. 본거지가 함락되어 버리면 고바야카와는 후일 후퇴도 하지 못하고 전주성을 빼앗아도 후방에서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급히 군대를 돌려서 금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병장 고경명은 원래 한양으로 진격할 예정이었으나 고바야카와의 제6군이 전주성으로 향한다는 소식에 1592년 7월 9일 800여 명의 병력으로 금산을 공격했던 것이었죠. 일본군의 맹공에 고경명의 부대는 점점 와해되고 있었지만 고경명은 죽음을 불사하는 정신으로 싸움에 임했고 7월 10일 결국 고경명을 포함한 그의 아들 고인우 등이 전사하였습니다. 이 전투가 1차 금산 전투입니다. 고경명은 비록 금산성을 탈환하지 못하고 전라도의 의병장 고경명은 전사했지만 고경명이 고바야카의 배후를 공격해준 덕에 고바야카와는 전라도 진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충청도 의병장이었던 조헌과 영규는 고경명의 원한을 갚고 금산을 탈환하겠다며 금산으로 진격했습니다. 금산을 탈환해야 일본군의 전라도 침입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충남 공주의 사찰 갑사에서 승려 영규 대사가 승병을 이끌고 합류했고 약 700여 명의 병력으로 금산에 진을 쳤습니다. 1592년 8월 18일 금산의 연곤평에서 고바야카와의 제6군과 분전하던 중 충청도 의병 병력도 전멸하고 말았죠. 단 고바야카와는 두 차례에 걸친 금산 전투로 일본군 제6군도 군사 태반이 박살이 나고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의 싸움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전투가 제2차 금산 전투였습니다. 1593년 1월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이 조명연합군에게 평양을 빼앗겨 한양으로 추격 중이었습니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도 제6군을 이끌고 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양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던 일본군이었기에 주변에서 소집이 가능한 일본 육군들은 한양을 수호하기 위해 한양과 그 부근으로 몰려들었죠. 이때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평양성 전투 승리 후 우쭐에 있을 명나라군의 거만함을 이용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고바야카와는 경기도 고양과 파주 사이에 있던 벽제관에 대규모 진영을 쳤습니다. 1월 9일 이여성의 조명연합군은 어영부영 내려오면서 1월 27일이 되어서야 경기도 파주에 도착합니다. 이때 소수의 일본군이 파주로 도착한 조명연합군을 도발한 후 바로 퇴각했습니다. 당연히 이 일본군은 벽제관 쪽으로 조명연합군을 유인하는 거였죠.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유인 작전에 그대로 말려든 명나라 이여성의
통해 조명연합군은 그대로 벽제관에서 패배하고 군대를 개성까지 퇴각시켰습니다. 이 전투를 벽제관 전투라고 합니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도 평범한 무장은 아니었던 겁니다. 벽제관 전투의 패배로 당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율이었습니다. 권율은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뒤 한양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훗날 조명연합군이 한양으로 오면 같이 한양의 측면을 견제해주기 위해 경기도 오산의 독산성에 주둔하다가 일산의 행주성으로 옮겨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제관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패배하면서 오히려 권율의 부대는 행주성에 고립되어 버린 겁니다. 벽제관 전투 승리 후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권율의 부대까지 토벌하러 행주성으로 향했으나 모두가 예상하셨다시피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권율의 수성전에 패배해버렸으니 이 전투가 행주대첩입니다. 비록 임진왜란 당시 전투의 승패가 여러 번 이루어졌으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를 매우 높이 평가했으며 지력과 용맹함을 모두 갖춘 인물이라 극찬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동급이었고 그래서 동쪽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서쪽의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죠. 임진왜란 이후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를 양자로 들여 고바야카와 가문을 잇게 하였고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편에 서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제7군대장 모리 데르모토는 제4군대장 모리 카츠노부와는 다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거의 마지막에 제패했던 서쪽 지방의 대다이며 주고쿠 지방을 주름잡던 그 명문 가문 모리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일본 sengoku 시대 당시 일본 서쪽 지방에선 가장 세력이 컸던 다이묘 가문이었죠. 출신만 놓고 보면 모리 데르모토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다이묘였고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각 군의 군사들 중 가장 큰 가문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게 오다 노부나가 사후 모리 데르모토의 모리 가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싸우기보다는 그에게 협조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모리 가문이 적대했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 전국 통일은 장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모리 가문의 모리 데르모토는 임진왜란 때도 협조하며 무려 3만 명으로 이루어진 제7군을 이끌었습니다. 이 규모는 일본군 부대들 중 가장 병사가 많은 부대였습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이끌던 제2군과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이끌던 제5군만 2만이 넘는 병력이었고 나머지는 다 1만 명대였는데 모리 데르모토의 제7군은 무려 3만 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역시 임진왜란에서 적극적으로 싸우면 본인의 군사력과 세력에 피해만 입을 거라고 여겼는지 주로 경상남도 후방에 머무르면서 자기 부대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공하면 경상도 지역 전체를 모리 가문의 영주로 주겠노라 약속했지만 모리 데르모토는 조선 침공도 제대로 못하는 와중에 명나라 정벌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여 애당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모리 가문은 패배한 서군 편에 섰는데 워낙 모리 가문이 거대한 만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모리 가문을 박살내려고 했지만 주변인들의 만류로 모리 데르모토를 살려주고 주고쿠 지방에 대한 영지도 인정해 주었으나 상당수를 몰수해버리는 바람에 모리 가문은 옛날 그 정도의 가문 위세를 유지할 수는 없었고 이후로는 내내 주고쿠 지방은 에도 막부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일본 육군의 부대와 이순신과 싸웠던 일본 수군의 편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